이만희 총회장 처벌받습니까? 지금 신천지 이 교인들이 숨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서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요. 네. 서울시에서 네. 살인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격리 조치를 받고도 상점과 우체국 등을 방문한 사재기에 판매 사기까지. 네, 우리 더 라이브 코로나19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지키지 않아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분노 유발자들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는요, 법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라이브의 전담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은 아침부터 이제 밤까지 방송을 하시는데 네. 아침에 나가는 방송을 보니까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완벽한 상태로 오신 거죠? 밤입니다. 네. 많이 공부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천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처벌받습니까? 하하, 이 서울시에서 네. 살인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좀 세네요. 살인, 상해, 또 검역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네. 살인죄 같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라 그럽니다. 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던 그런 고의가 있는 것이다. 네. 부작위범이다. 고의 고발이 됐는데 이 부분 처벌은 조금 쉽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구속 요건이라든지 증거가 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역법 위반입니다. 감염법 예방법 네.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이 되고요. 특히 이제 막 증거가 발견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다니면서 뭐 퍼트려도 상관없다. 예컨대 네네네네. 이만희 총회장이라든지 12지파장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상해죄는 성립합니다. 상해교사죄. 이 부분은 아마 수사 당국도 끝까지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가는 겁니까? 상해나 살인 가능성이 커지면 엄청나게 처벌이 되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의심자가 검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것도 법적 처벌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검사를 받아라고 하고 지시를 했는데 거부를 하게 되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다면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은 바뀌었어요. 한 달 이후에 또 시행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만희 총회장도 본인 스스로 지금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못 믿겠다. 너희 그 병원에 산 거 아니냐. 그래서 직접 추적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검사를 해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예, 결국 음성이 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고 또 당국의 방역 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였나요? 그 KBS 기자가 대구에서 그 마스크를 사는 대열 속에 확진자를 만나가지고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 전주지 확진자인데 검사들하고 들어앉아 있으려는데 마스크는 사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죠? 아예 확진 판정 받으시면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전염이 되시잖아요. 나오시면 안 돼요. 와,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인 그런 영상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확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누군가에 또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안 되죠. 법적 처벌 받습니까? 처벌됩니다. 이 경찰이 지금 119 연락해서 이 사람 강제로 입원시켰고요. 조치를 취했는데 이 입원이 끝나고 건강이 회복되면 입건도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 검역법 등이 통과가 됐어요. 공포를 또 했어요. 2월 26일 날 국회 통과를 시켰고요.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취재진 4명이 만났잖아요. 결국 자가격리가 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사실은 너무 피해를 주는 겁니다. 사회적 낭비거든요. 낭비죠. 사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가벼운 죄가 아니네요, 보니까. 큰 범죄입니다. 원래 큰 범죄. 300만 원의 벌금인데요. 이번에 상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명의 남성 무용수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화제를 모으던데 자체 자가격리 중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다면서요? 이 국립발레단 소속의 무용수인데요. 14일에서 15일 정도에 대구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대구에 공연했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이번 달 2일까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체 자가격리였죠?
이 공연단에서 네, 발레단에. 좀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네.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27일하고 28일 사이에 네. 2월 달에 일본을 좀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자가격리를 본인이 어겨서 뭐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처벌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강제 자가격리가 예, 아니니까. 만약 국가에서 정부에서 네. 한 거라면 처벌이 가능한데 다만 국립발레단에서 이 무용수 엄중 징계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국인 만큼 좀 노는 것보다는 네. 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이런 것들 좀 지켜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킬 거는 무조건 지켜야 지킵시다. 된다는 거죠. 네. 요즘 뭐 마스크 대란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이 시국에 매석매석으로 네.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강력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배로 부풀려서 15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받기도 합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매점매석 사재경이라면 물가안정법 위반이 됩니다. 이것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거거든요. 부당이득죄도 성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국일수록 좀 욕심 좀 취하지 말고 마스크 이런 거 사재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요거 만약 하게 되면 이 처벌받을 수 있고 신고를 좀 할 수 있도록 밑에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죠. 식약처하고 이 신고센터,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요로 꼭 신고를 해서 처벌받도록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